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2월 2일입니다. 네, 1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네, 15장이고 지금 19번째 설명드릴 차례이죠. 네, 최고의 시장 테마와 주도 업종 잡아내기입니다. 최고의 시장 테마와 주도 업종 잡아내기입니다. 여기 이번 장에서는 이제 다 아시죠? 그 해당 종목을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솎아낼 때 내가 구성한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만 다 차지하고 있다면 한 업종에 다 비중을 편성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다면 이제 해당 업종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그 업종을 또 어떻게 잡아낼 것이에 대한 윌리엄 오닐의 그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주도주의 절대 다수는 대개 주도 업종에 속해 있다라고 하죠. 연구 결과 한 종목의 주가 변동 가운데 37%는요. 37%는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의 등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또 12%는 해당 산업의 전체 흐름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종목의 주가 변동 가운데 절반 정도는 그 종목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최고의 주식을 나타내는 그 패턴은 최고의 업종에서 나올 확률이 이 장의 마지막에서는 한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업종을 파악을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우선 그 종목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설명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구분을 짓고자 합니다. 산업 부분, 그리고 업종 그룹, 세부 종목군 이렇게 나누는데요. 산업 부분, 업종 그룹, 세부 종목군. 산업 부분이란 여기서 산업 부분이란 여러 기업과 업종들을 광범위하게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 산업, 소비재 산업, 서비스 산업, 뭐 운송업, 금융업, 뭐 첨단 기술 산업 이런 등이 있겠죠. 예, 업종 그룹은 포괄하는 기업의 수가 산업 부분에 비해 적지만 더욱 구체화해서 묶은 것입니다. 하나의 산업 부분은 따라서 여러 개의 업종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산업 부문은 여러 개의 업종 그룹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세부 종목군은 이보다 더욱더 세부적으로 구체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 그룹을 여러 개의 하이 카테고리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아콤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오락 및 레저 산업 부분, 미디어 업종 그룹, 라디오, TV 세부 종목군. 이렇게 또 주도 종목을 보다 분명하고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업종 그룹과 세부 종목군을 한데 묶어 편의상 업종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령 비아콤은 미디어, 라디오, TV 업종 그룹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나눠지는 데지까지에 대한 설명을 밑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죠. IBD. 이 회사는 상장 기업 전체의 업종 그룹을 197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탠더드 푸어스가 상장 주식을 52개 업종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유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특정 업종 속에 있는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비율로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것인데요. 어떤 업종의 상승률이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 상승률보다 다소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해도 그 업종에 속해 있는 특정 종목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돌 수 있고, 반면에 시장 평균 수익률에 못 미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한 산업 부분에서 어떤 업종 그룹이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인을 구별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오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주식시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투자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업종 구분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업종 구분으로는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도 업종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업종 구분 방식을 만들어냈고, 상장 주식 전체를 197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이 같은 업종 구분 방식은 투자자들에게 각각의 업종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주었다. 가령 의료업이라고 하면요,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원, 치과병원, 요양원, 일반 의약품, 유전공학, 바이오테크, 의료보험, 그 밖에 새로운 영역들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구분들로 정확한 주도 업종을 파악하는데 면밀하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눈 이제 업종 구분 카테고리에서 업종을 분석하다 보면 너무 적은 업종이 있고 너무 과대하게 많은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적은 업종과 너무 과대하게 많은 업종들, 한마디로 종목들이 너무 적거나 종목이 너무 많은 업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하려면 뭐 좀 이게 분석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뭐 확실하게 어떤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업종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해당 산업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변수를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개한 197개 업종 그룹은, 그러니까 매일 발행되는 IBD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신문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회사 이름이죠. 윌리엄 오닐의. 네. 이 신문에서는 각각의 업종 그룹을 6개월간의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순위를 매김으로써, 6개월간의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 그룹이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평가주를 선호하는 매수자라면 뭐 순위가 가장 낮은 업종에서 눈을 돌려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혹은 100위 이내에 드는, 적어도 이제 100위 이내에 들고 상위 50위 안에 드는 업종 그룹의 수익률이 하위 100위권의 업종 그룹에 비해서 적어도 이제 평균적인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수익률이 더 높았다. 진짜 탁월한 업종 그룹 중에서도 정말 돋보이는 종목을 골라내자면 상위 20위 안에 있는 업종 그룹에 집중하고, 또 하위 20에 있는
하위 20위에 있는 업종 그룹은 피한다 라고 하고 있죠. 또한 신고가 종목들도 면밀히 확인한다고 합니다. 네. 신고가 종목들도.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들은 상위 5개에서 6개의 업종 그룹, 상위 5개에서 6개의 업종 그룹을 선택을 하고, 대개는 바로 이들이 진정한 시장 주도 업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 업종을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요, 특정 업종에만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뮤추얼 펀드 중에서도 특정 업종에만 이제 투자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해 본다면은 또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책에서는 과거의 흐름에서의 주도 업종부터 2007년까지의 주도 업종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요. 1953년부터 이제 2007년까지의 주도 업종이 알루미늄, 우주개발, 건설, 제지, 철강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이루면서 의류, 철강, 태양광, 인터넷, 석유 및 가스, 이런 식의 주도 업종들을 포인트별로 이렇게 짚어냈는데요. 앞으로의 그 주도 업종을 선택을 하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후광 효과와 보완주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수의 흐름에서 적어도 지수의 흐름과 동일하거나 지수의 흐름보다 당연히 강한 업종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지금 현재 그 업종의 방향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이는 그룹은 매매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성을 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후광 효과와 보완주 이론이라는 것은요, 한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뒤 이어서 관련 사업에서도 발전을 하게 되는 후광 효과의 이익을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60년대 후반에서는 항공산업은 제트 여객기의 도입으로 발전시켰고, 또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았고, 항공주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서 여행객이 급증하자 몇 년 뒤에는 또 호텔 산업이 발전을 하는 후광 효과를 얻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도주의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완주 이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산업이 눈부실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면 당연히 그 산업의 원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이익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산업의 원자재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이익을 얻게 되겠죠. 이런 주식들을 보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가 큰 발전이 있었을 때 삼성전자와 연관된 원자재 회사들과 서비스 회사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대되는 것을 목격했었죠. 예. 그런 부분들로 주도주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삼성전기가 또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주도 업종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는 데는 전에 과거의 최고의 주식들이 최고의 주식들이 다시 최고의 주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8개의 종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두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을 하자라는 것이고, 뭐 이 부분이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트렌드를 급속하게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은 또 옳지 않겠지만요. 큰 추세적인 어떤 흐름과 몇 년간의 어떤 흐름들에 봤을 때 트렌드는 변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확실히 주목을 해서 주도 업종을 추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지침들로 해서 여태까지의 중요한 그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해서요.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여기서 가져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의 주식을 놓치는 중요한 이유들로 또 마지막 심리적인 요인을 또 잘 다스릴 수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고 부분만 저는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충고 부분은 제대로 투자하고 저축하는 법만 배워두면 당신도 틀림없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충고로 작별 인사를 대신하겠다. 용기를 갖고 긍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매년 찾아온다.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배우라. 그러면 작은 도토리 한 알이 거대한 참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꾸준히 또 열심히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성공하겠다는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그 핵심 포인트를 두꺼운 글씨로 표현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성공은 간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갖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책의 아예 마지막 페이지에서 끝으로 하고 있는 말은 좋은 주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이란 없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 한 모든 주식은 나쁜 주식이다 라고 하고 있죠. 네, 마지막 부분을 꼭 한 번 더 명심해 보시면서 확실한 원칙이 있는 한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정말 진정한 투자의 세계에서 묵묵히 나갈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했을지언정 그 원칙을 면밀하게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그리고 그 원칙을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장에서 계속적인 성공을 해 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좀 길게 강의 챕터를 이렇게 넓혀서 소개를 거의 세부적으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도 많고 해서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설명이 되게 장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도 나중에 또 몇 번이고 더 읽어봐서 제가 새롭게 또 중요하다고 새롭게 느끼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 기초 강의를 통해서 또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도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